메인으로 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고요. 오늘 주제는 나라 멸망급 저출산 고령화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답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가 뭐 초등학교들이 폐교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네,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계속 폐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의 소멸이 급속화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부모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네, 아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 그 지역의 소멸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네, 흐르게 되는 거죠. 네,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이집들이 대거 폐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사실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권력 다툼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제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생각, 이 생각에만 매몰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라의 1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이 깨어나 가지고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국민이 의식만 되찾으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그 젊은이들도 그렇고 의식이 깨어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현상, 이 사회 현상이 얼마나 그 심각한 상황인가 이런 거를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지배자들이 일부러 국민들에게 우매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돼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정신이 성장되면은 자기들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식이 신장되지 못하게끔 의식이 성장되지 못하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제 교육을 할 때 아주 그 입시 위주의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는 기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의식이 있고 뭔가 생각하고 그러면은 과거처럼 막 독재에 저항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의병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뭐 동학농민혁명 때도 조정이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깐 청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하죠. 동학농민 운동을 제압해 달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외세에 의해서 혁명이 제압되죠.
이게 그 참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이 학습된 무기력, 감시와 통제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 나라 현상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독재할 때 그런다 그러죠. 국민들은 계속해서 정신 성장을 방해하고 의식의 신장을 방해하고 그냥 외워서 답 쓰는 그러한 교육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인제 TV, 영화, 마약, 도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깐 마약, 도박, 스포츠, 그리고 TV, 영화, 그리고 뭐 그 이성에 대해서 또는 각종 성적 쾌락에 대해서 이걸 주는 거죠. 그러니깐 요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마구 비투족이 돼 버린 거예요. 비투족이 되면서 마치 가상화폐가 팔자를 고쳐줄 것처럼 그렇게 인제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자살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에 깨달아 가지고 깨어나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영화도 중요하고 TV도 중요하고 또 스포츠도 중요하고 또 뭐 이성도 중요하고 뭐 마약하고 또 이 도박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분별을 하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저질스러운 소시오패스들, 양심의 뇌가 없는 소시오패스들한테 지배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는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오셨고요. 트리커님 참 헛소리하지 마시길. 니놈이 할 소리가 아니다. 이 글 쓰는 거 보면은 아니다 아니고 아니다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커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이. 그래서 요 지금 맞춤법을 틀리잖아요. 그쵸? 이가도 틀리고. 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마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해물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스마일님. 네. 반드시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 실현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엠마님, 검문일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이현진 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보이콘 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참 우리나라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정원철 님 혁명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네요. 네. 초등학교부터 인성, 정치, 경제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성 교육. 인성 교육을 첫 번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성 교육을 시키면서 이들이 교육 방법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뛰어나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경쟁 속에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협동이라는 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협동. 그래서 우리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이 정신을 못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남들보다 뛰어나라, 남들보다 뛰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주의 속에서.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시행이 되면은 입시 위주의 이 잘못된 입시 산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산업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그만하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하자. 그리고 이제 입시 교육이 앞으로는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됩니다.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학습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해야 합니다. 평생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입시 시험 한번 봐가지고 1류대 갔네, 2류대 갔네, 3류대 갔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뇌세포가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평생 공부하고 평생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과 다리가 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론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 교육 현장에 많이 전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수능을 빨리 폐지해야 돼요. 수능을 폐지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그러니까 뭐 수능뿐만 아니라 뭐 본고사라든지 이런 거 다 폐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학벌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주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하라. 그리고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인성교육. 부모를 알아볼 줄 알게 만들고 또 어른을 알아볼 줄 알게 만들고 또 형제 간의 우애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사회에서 중요한 신뢰, 배신이 아니라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냥 뭐 누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아주 범죄 공화국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출산하면 얼마 준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 삶의 안정, 이게 보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이 저출산이 가장 높아요. 서울이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서울이 왜 저출산이 가장 높아요? 살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경쟁 구도 속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라 멸망급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이현진님 버퍼링이 심합니다. 네.
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이런 것도 제재를 받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돼 가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방송도 좀 제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런 큰 문제잖아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각종 우리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게 인제 정인태 신지식인 TV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재를 받고 그러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제가 뭐 성매매 여성들을 목에 줄을 매고 그리고 뭐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또 배설물도 먹이고 뭐 이런 나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제재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AI가 한다 그러면은 멍청한 AI고 고의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 그러니까 요즘에 인제 그 많은 부모들 자체가 너무 힘들게 자녀를 키우고 보람이 없잖아요. 음. 너무 자녀들을 힘들게 키웠고 보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차라리 너희들도 고생하고 사느니 뭐 저출산이 되든 또 뭐 그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황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행운아님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는 낮다고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소수민족 마을에 많이 갔다 그랬죠. 제가 소수민족 그 마을에 참 많이 다녔고 해외에 있을 때는 주말마다 제 취미가 그 소수민족 마을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금요일에 배낭을 메고 어 침대 버스를 타는 거예요. 침대 버스를 타 가지고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침대 버스를 타고 한 7 시간 정도 가면은 산악 마을로 가는 거죠. 거기 가 가지고 인제 소수민족 마을에 가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인간이 대량 생산을 하고 이 세상을 공업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구 환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지구는 병들고 있고 지구는 기후 이상이 생기고 환경 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 부패한 기득권들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논의하고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위원회를 만들어서 매년 기본소득 배당을 논의하자.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자살률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금 4가지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 나라 멸망급이죠. 그다음에 고령화, 이 고령화 문제가 OECD 국가의 3배예요, 3배. 3배로 어르신들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고 그 노인 우울증 문제, 고독사 문제, 빈곤율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요즘에 사회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들 아니 기가 막힌 거죠. 뭐 젊은이들이 어르신 70대 어르신이 눈 마주쳤다고 때리고
아니 말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평생을 걸쳐서 자녀를 키우고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멸시밖에 없구나. 그리고 빈곤과 그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응?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응? 이 자살률 문제, 그다음에 서민 경제 문제, 요 네 가지만 해결하면은 대한민국 행복해져요. 서민 경제 문제. 그래서 이 서민 경제에서 지금 뭐 가계 부채, 그리고 또 자영업 부채 이런 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로봇 배달을 하고 로봇이 운전을 하고 다 이제 무인 운전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경제 대공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국민들이 그냥 뭐 복수열전을 좋아해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워낙 잘못했으니까 문재인 이 정부가 하도 뭐 그냥 소주성이니 소득 주도 성장이니 친북 정책이니 뭐 해가지고 하도 잘못하니까 야 이게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그냥 좀 뭐 다 잡아줬으면 좋겠다. 복수 혈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고령화, 그러니까 비참한 고령화, 나라 멸망급 저출산 해결할 수 있느냐. 비참한 고령화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살률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서민 경제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 요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세력. 이런 세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력.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저출산, 나라 멸망급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비참한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서민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 자살률을 해결할 수 있느냐. 국힘당 제로입니다. 안 돼요. 민주당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서해 피살 사건도 봤잖아요. 아주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한테 끌려다니면서 하는 모습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국민 주권파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가지,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뭉쳐가지고 그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1000명만 모여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1000명 정도 모이고 그런 자들이 10,0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일 거예요. 희망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세력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선동하고 또 친북자들 선동하고 친중자들 선동하고 외국인들 선동하고 뭐 또 취약계층들 선동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러한 문제 고민 해결은 안 하고 최저임금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을 싸움 붙여가지고 아주 슬픈 싸움을 만드는 거죠. 슬픈 싸움.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라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냥 죽겠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올려라. 물가 자꾸 올라가는데 최저임금 올려라. 물가 더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외쳐야 된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가 시행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돼요. 선진국이 됩니다. 왜 선진국이 됩니까? 부정부패가 사라진다니까요. 국민들이 감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매년 기본소득 국민배당을 더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필요한 3,860명 지방의원 없앱시다. 다 국민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립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교육감제도 없앱시다. 또 지방선거 거의 1조가 들어가는데 선거 비용만 8,803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없앱시다. 9,800억 특활비 없앱시다. 이거 영수증도 없는 거. 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없앱시다. 네, 그래서 보좌관제도 없애고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보좌관 없잖아요. 응? 잘 하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필요합니까? 보좌관제도 없앱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실질적 수당제로 합시다. 100명으로 줄입시다. 그리고 이 잘못된 입시 위주의 이런 시험제도, 학벌주의 없앱시다.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싹 없애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합니까? 응?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해요? 이런 거 다 없애. 또 정당 보조금 없앱시다. 선거 보조금 없앱시다. 선거 보조금 600억, 6천억 없앱시다. 이거 다 없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배당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영상 올렸죠. 여러분들 보셨죠? 20대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쭈그리고 아빠를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전에도 20대 청년이 부모 아버지를 이렇게 부모를 요양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163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 깨닫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16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163명이네요. 네, 163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이거 뭐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국민들이 깨달을 때까지 해야죠. 네, 하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하면은 인플레이션 만들어주고 나라 망한다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얘기하면 빨갱이인 줄 알아요. 빨갱이. 예, 그래서 저한테도 좌파입니까? 막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나는 좌파 우파도 아니고 국민 주권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63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 9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산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 9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폐지돼야 된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냅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폐지돼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고민을 못하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 폐지. 우리나라 이 자영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 자영업이 100년 이어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100년 동안 이어가는 막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데가 10만 개가 된다 그래. 10만 개.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쪼여나가는 건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거 국민 동의 청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 아니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유 재산이라는 거를 부의 대물림이라는 무슨 공산주의 이론도 아니고 네. 특할비 폐지. 네, 특할비를 폐지해야 한다. 네, 이거 6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60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이 특할비 9,800억을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할비 폐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동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특할비가 있다라는 건 참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국민 예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 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9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알려나가야 됩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92명, 국민 예산 거부권 92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계속 국민들이 외쳐나가야 되고요. 네, 요즘엔 내각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이 바람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네, 내각제 이거 이제 곧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 62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내각제를 계속 지금 정치권에서는 불을 지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각제 반대. 이제 내각제가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쪽으로만 계속 가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주 이게 심각한 저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폐지,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외국인 투표권 반대 7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77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표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오늘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영상들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그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뭐 불법 체류자 그 자녀들 불법 체류 자녀가 2만 명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전개 나가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40만인데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40만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2만 명 정도. 근데 이 추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 숨어 있고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난민. 네, 난민으로 인정해서
G1 비자를 주자. 이게 난민 비자를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난민 비자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이 의료 혜택도 받고 취업 혜택도 받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유학 비자로 바꿀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유학 비자로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제 유학 비자를 이제 취업 비자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취업 비자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주권 국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아주 이쪽 분야 전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측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밀어붙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참 불쌍하죠. 네, 부모가 태어나 보니까 뭐 이렇게 불법 체류 된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불법 체류자가 40만 그리고 불법 체류자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마약. 그래서 각종 이런 범죄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 2만 명이 있는데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해주자. 자국민 생각을 안 하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들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배당,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빈집이 151만 채다. 부산이 11만 채다 그래요. 그러니까 151만 채. 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수도권으로만 몰려가지고 나중에는 강남구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형태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들이 다 폐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학교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만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지방 소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부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나라 멸망급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이 아주 그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네, 농어촌 중소기업 청년들 80살 500만 명 외국인 근로자 일시켜요. 30년 후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252만이라고 그래요. 네, 252만인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다 합치게 되면 거의 500만 명이 되죠. 5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정황으로 대한민국 상황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가지고 재외 국민이 750만이에요. 750만. 엄청나죠? 그러니까 재외 국민들은 750만이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한국인들은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은 계속 많아지고 지방 쪽으로 소멸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는 뭐 수도권 신도시들도 빈집이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남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소멸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자살률, 이 네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자살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딴 얘기하고 뭐 저 김건희 여사 치마가 예쁘다 뭐 이런 데 빠져 있다가는 나중엔 나라 망한 다음에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주당도 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힘당도 이준석이를 몰아내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이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그리고 이 자살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 욕심꾸러기들이, 이 탐욕에 빠진 부패 기득권이 절대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노비제도를 폐지합니까? 절대 폐지 안 하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폐지 안 하잖아요. 결국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조선이 망하고 나서도 폐지 안 해. 그리고 나서도 또 기득권을 만들어가지고 학벌 신분주의를 만들어가지고 학벌주의 만들고 학벌 신분주의를 만든 거예요. 학벌 신분주의. 그래가지고 대졸이냐 고졸이냐 중졸이냐 국졸이냐 해가지고 학벌 신분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또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패한 기득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을 지배할까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무너지니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해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은밀하게 학벌 신분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대졸이냐 뭐 중졸이냐 국졸이냐 고졸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신분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청소년들이 마구 자살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이거 바꾸고 이제는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학생들이 뭐 시험 잘 봤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거기에서 엄청난 창의력을 발산해내면서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창의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슴 뛰는 일,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소름 끼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시험 기계도 아니고 시험 잘 봐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돈 버는 기계입니까? 계속 그냥 취업 못 해가지고 취업 기계처럼 헤매다가 자녀 키우다가 결국엔 늙어서 비참해지니까 이 나라에서 누가 출산을 하고 누가 이 나라에서 무슨 결혼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부패한 탐욕스러운 기득권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하는 거야. 남들과 다르게 해야 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심장이 뛰는 일, 내가 진짜 소름 끼치도록 좋아하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치지. 그냥 기계처럼 공부하다가 기계처럼 취업하고 기계처럼 일하다가 늙어가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우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패 기득권들은 절대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불필요한 예산 없애고, 특히 너희들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할비, 또 판공비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특권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의원 3,860명 없애고 공무원 줄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특정 세력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로 가야 된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박찬님, 국민의 민생군은 다른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 정치꾼, 어느 나라 정치꾼인지 알 수가 없네. 한빈님 안녕하세요. SMA 신님, 국가혁명당을 찍어야 합니다. 네, 국가혁명당은 정말 그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 정당,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정당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썩어 빠진 지상파에서 이런 것 하면 많이 또 모여들더만 진정한 애국자의 소리는 다들 외면하고 자빠졌네요. 네, 울나라 큰일입니다. 향후 50년 후에는 베트남으로 농사일 가라고 환장들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분단 국가에서 내각제하면 전쟁 나면 맨날 회의하다가 전쟁 끝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교수님 로고가 크십니다. 몇백 명 되는 국회의원들조차 그런 말 한마디 안 해요. 이렇게 되다간 한마디로 어디로 갈지요. 네, 민혁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답답한 얘기죠. 네, 강병희님, 비상사태 선포하고 국회 해산하고 의원 수백 명 특권도 없애고 정당 보조금도 없애고 국민 소환제 너 국민투표 실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네, 초코아임님, 국혁당 숨기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국혁당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중정당. 네,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복잡한 채팅방이 싫으신 분들은 조용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또 정인태 국민주권 TV에서도 지금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정인태 신지식인 메인 TV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리빙님, 평소에 국민들을 위해 앞장서야지 하늘궁에 숨어서 오링 테스트만 하다가 대선 때 잠깐 나와서 돈으로 국민들 현혹해봐야 이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국민들과 함께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국민들과 함께 계속 움직이고 함께 목소리 내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이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치인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은 대중정당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어렵죠. 네. 대중정당으로 계속 나가고 그렇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네. 행운아 님. 네. 국가혁명당은 대중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네. 대중정당이 돼야 되고 많은 정당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네. 우물안 개구리 정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당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당이 우물안 개구리 정당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당들이 많은 정당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큰 바다를 만드는 정당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거대 양당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이 매년 35.61%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깐 얼마나 이 나라의 큰 문제입니까, 이게. 네. 저출산 속에 어린이집들도 폐업을 해 나가니까 "생존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내각제를 계속 불지피고 있죠. 오늘도 많은 원로들이 "내각제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중심에 있죠. 네. 그래서 여야가 계속 내각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내각제 쪽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과 이상민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네, 경찰, 검찰 갖고 다투고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하죠. 불필요한 검경 분리 그리고 공수처라든지 중대범죄수사처를 없애고 검경 통합해 가지고 예산 아껴 가지고 효율적으로 돌려야죠, 효율적. 계속 국가 기관만 만들다가 국민만 거지 되는 거예요. 국민만 세금 내다가 거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황이에요, 정황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어두운 정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민 주권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국민 주권을 찾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찾는 그러한 시점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내가 주권자로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저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다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 탓입니다. 정치인들 잘못입니다. 과거 정치인들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도 거기 따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결국에는 그놈이고 그 나물의 그 부합인 거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깨어나 가지고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민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좌파냐 우파냐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오직 국민 주권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한 기득권, 그리고 북한의 공작과 중국의 공작을 막아내고 국민 주권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끊임없는 미래와, 그리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고 깨어나는 그러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좌파 우파들이 제일 두려워할 거예요. 그게 좌파 우파로 나눠가지고 국민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국민들이 주권을 찾고 직접 민주정치를 외치는 거죠. 우리가 왜 너희들이 국민 돈을 마음대로 써도 우리가 아무 말을 못하냐. 국민 예산 거부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들만 왜 법을 만드느냐.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법을 만들 수 있게끔 해라.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외침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이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은 비가 오지 않네요. 네, 오늘 덥습니다. 굉장히.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